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상승세 후에 이제는 조금 숨고르기 양상이 펼쳐지는 듯한 모습입니다. 제자리를 잘 지켜주기만 한다면야 얼마든지 숨고르는 거 기다려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과연 전문가님은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들을 가지고 있으신지 잠시 후에 같이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간밤에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같이 살펴보시죠.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모습 그려냈습니다. 다우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9,000포인트 위에서 거래를 마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 나타냈고요.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갈아치우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CES 2016에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줄줄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죠. 이 영향으로 반도체와 AI 관련주들은 강세를 쭉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마이크론의 주가가 또 10% 급등하면서 올해 들어 3거래일 동안에만 약 2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시에는 또 1월 효과라는 말이 있죠. 이에 대한 기대감이 당분간은 계속해서 뉴욕 증시의 하방을 지지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시에서 타오르는 투심이 전방위로 뻗어나올 수 있는지도 계속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에는 어떤 얘기들 나왔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에 나타났던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의 이유 같이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 내에서의 수급 구조 변화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 열어보시죠. 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은 93,000달러대 위에서의 흐름 잘 지켜주고는 있습니다만 밤사이에는 잠깐 조정받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연초부터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빠르게 다시 제자리를 찾게 도와줄 수 있었던 소식이 MSCI에서 나왔습니다. 시장이 조금은 우려감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죠. 디지털 자산을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이른바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기업들을 주가 지수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는 거였는데요. MSCI가 성명을 내서 이들에 대한 기존의 지수 편입 방침을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덕분에 비트코인을 600억 달러 이상 보유하고 있는 스트래티지도 주가 지수에 남아있게 됐습니다. 만약에 스트래티지가 편출이 됐다면 우리 크립토 시장에서도 대규모의 자금 이탈이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게 된 셈이 됐습니다. 이 소식으로 91,000달러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 빠르게 제자리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MSCI가 이 기업들에 대한 검토를 아예 중단한 건 아니라고 하니까요. 추가적으로 다시금 이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나타났던 비트코인의 차익 실현 움직임, 아마 개인들에게서 비롯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이 대형 투자자와 소액 투자자, 이들 간의 수급 흐름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고래 주소들은 대규모로 매집에 나서는 반면에 소액 지갑들은 포지션을 줄이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급 대비가 과거의 강세 국면에서 초기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관측됐던 전형적인 패턴이다, 이런 평가도 전해졌습니다. 약한 손에서 강한 손으로 물량이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나타나고 있는 반등이 여태까지 우리가 늘 짚어왔었던 과도한 레버리지에 의한 급등이 아니라 수급 구조 개선, 그리고 현물 중심의 매수 흐름, 여기를 기반으로 두고 있는 탄탄한 상승이다, 이게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탄탄한 상승 흐름을 우리가 바라는 대로 10만 달러대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수급 구조의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짚어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만나봤습니다.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조금 선별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살짝 조정받는 모습이죠. 0.62% 하락하면서 현재는 93,000달러 초반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밤에 나타났던 하락폭은 어느 정도 만회했다라는 게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XRP도 조금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88% 하락하고 있는
있는데 여태까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조금 눈 감아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더 그래도 올라가줬으면 좋겠고요. 이더리움은 1.72%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XRP 대비해서는 상승 흐름이 조금 약하다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이 둘이 주춤할 때 이더리움은 치고 올라가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1.89% 상승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 밈코인단에서 굉장히 활기가 돌았었는데 빠르게 올라갔던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꼭 체크를 해보실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안에서 조금은 서로 다른 희비가 갈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장 전반의 온기는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의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전문가님의 의견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시죠.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수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 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을 100%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진영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시그널드림 이제 센터장으로 역임하고 있는 리스크 관리자 정진영 전문가라고 합니다. 제가 12월 달에 말씀을 드린 게 90K를 안착을 하면 충분히 이제 94K까지는 상승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는 지금 94K를 돌파를 했다가 한 번 더 조정을 주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은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리플이 이제 2,700원까지 떨어지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코인 시장은 끝났다라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코인을 정리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리를 하니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시장이 이제 무너질 것 같을 때 기회가 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하락을 할 수 있는 거를 느꼈기 때문에 조금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흐름을 보면 확실히 공포에 사서 탐욕에서 팔아라 이런 얘기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도 이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주위에서 곡소리가 날 때가 있죠. 이제는 다 던져야 되나 보다. 크립토 시장 조금 멀리할 때가 됐다. 이런 얘기가 주위에서 많이 들려올 때 그때를 매수의 기회로 잡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듭니다. 일단 기회를 놓쳤다 싶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기회는 남아 있으니까 전문가님 통해서 그 기회가 어디에서 오는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전문가님은 앞으로를 어떻게 내다보고 있으신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자리가 9로 바뀌었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기는 한데 네, 우리는 맞습니다. 더 시원한 상승을 원하기는 하잖아요. 네네. 지금 앞으로 전문가님은 어떤 시나리오들을 조금 보고 있으실까요? 일단 지금 제가 보는 거는 시원한 상승을 한번 줬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그렇죠. 또 그 시원한 상승은 또 시원한 하락을 또 보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지금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초공사를 다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 많은 유저분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주식과 다르게 이 반등폭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그쵸. 많이 떨어지고 많이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예전처럼 뭐 가지고만 있으면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미래 지향적인 그런 투자보다는 항상 단기로 접근을 하면서 시장이 이제 그 수익을 줄 때 먹고 나오는 그런 투자 방식을 좀 선호해야지만 우리가 리스크를 줄이면서 자산을 키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사실 두 가지로 조금 갈라놓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장기적으로 내다보면서 지금 나타나는 변동성 정도는 감내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그때그때 나타나는 하락을 도저히 못 견디겠다라고 하신다면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략들을 빠르게 채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도저도 아니게 전략을 세우고 들어갔다가는 꼭 손실만 내고 나오기 십상이라는 거 알고 있으실 텐데 전문가님께서는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접근하자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단기적으로 어떻게 하나씩 짚어볼 수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그렇다면 하나씩 우리가 좀 살펴볼까요? 일단 네. 우리가 상승한다는 가정을 했을 때는 좀 계속 기다려보는 게 좋겠죠. 일단 상승이 나올 때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일단 우리가 ETF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제 ETF가 순유입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걸 한 번 더 강조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은 알고 있지만 자료화를 만드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자료화를 만드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94K의 상승 94K를 돌파를 하면 이제 97K에서 또 이런 적들이 있을 겁니다. 팔 것이다 하는 적들이 있을 것인데 97K를 좀 시원하게 뚫어줘야지만 100K까지 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제 100K까지 가려면 일단 물가가 이제 시장치 쉽게 말씀드리면 거시경제에 대한 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레버리지 과열. 어제 제가 사실 새벽 4시 반인가 그때 좀 잠을 잤는데 94.7K를 돌파를 한 다음에 이제 91K까지 갑작스러운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하락이 나올 때 이제 OI를 좀 봤는데 네. 일단 예전에 94.7K 부근에서 강한 하락이 나왔거든요.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물려있던 포지션 쉽게 말씀드려서 개인 포지션 다수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조정을 준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좀 이제 투자적인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일단 플립존이 되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저항선이 지선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더 97K를 향해 가지 않을까라고 상승을 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도 희망적인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간밤에도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보셨던 분들은 또 철렁하시기도 했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 나타났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과는 조금 다른 탄탄한 상승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전문가님도 97K까지는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의 바람이 조금 들어있겠죠. 그렇다면 바람을 다 걷어내고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옆으로 눕게 되는 경우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이 시나리오가 항상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 다방면으로 열어둬야 될 것 같은데 네. 횡보하게 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이제 94K 선을 돌파하고 있지만 항상 제가 이렇게 좀 상승한다 말을 하면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상승한다는 말을 좀 조심스럽게 표현을 하는 편인데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상승 이제 뭐 횡보 하락이라는 시나리오 들고 온 겁니다. 사실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라서 네. 일단 뭐 제 개인적인 관점이 좀 그렇고요. 횡보를 하는 경우가 사실은 이제 알트코인을 보유하신 분들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자료는 없지만 12월에 있는 그런 거시적 발표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CPI가 아마 2.7인가 나왔고 그다음에 그런 CPI가 2.6으로 이렇게 나온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네. 고용 지수가 이제 64,000 정도가 이렇게 좀 증대가 되었고 그다음에 실업률이 4.5%인가 아무튼 또 됐고 그다음에 뭐죠? 기억이 안 나 갑자기. 맞다. 물가 지수 쉽게 말하면 우리 급여죠. 우리 네. 이제 그런 게 3.5% 상승된 걸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2개월 동안에 미국 셧다운 때문에 자료들이 사실은 좀 제한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CPI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1월 달은 조금 나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횡보 시나리오가 좀 제가 상승도 보고 있기 때문에 횡보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일단 우리가 횡보를 하게 돼버리면 일단 우리 그 포지션 쉽게 설명드리면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이 금액들이 이제 알트코인 쪽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마 지금 도미넌스가 58%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마 횡보를 하게 돼버리면 58이 무너지면서 57까지 떨어지면서 이 알트 부장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일단 94K 지지하고 있냐, 지지하고 있냐, 그리고 도미넌스가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냐를 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90K 근처에서 이제 그 현물 매수 때 쉽게 설명드리면 이 알트 시장에 자금 유입이 좀 크게 좀 나타나고 있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실 이거는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제가 현물 투자가 들어갔을 때 많이 보는 게 펀딩 비율입니다. 펀딩비라고 있는데 펀딩비가 가열되면 사실 이 알트 시장이 조금 하락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이런 내용들은 이제 정진영 전문가한테 많이 여쭤봐 주시면 제가 수시로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는 상승 기조를 이어갈 거라고 전문가님이 조심스럽게 예측은 하고 있으시지만 횡보할 시나리오까지도 우리가 염두는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1월에도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계속해서 시장이 주시하는 부분들이죠.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 이에 맞춰서 물가 지표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또 특히 지난번에 물가 지표와 고용 지표가 나타났을 때는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조금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죠. 그래서 이번 달에 나오는 이 데이터를 조금 더 주시해야 될 이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금에서 한 단계 조금 내려가면서 90K에서 94K 이 사이를 횡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내가 어떻게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건지 파악을 할 수가 없다. 라는 생각 드신다면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거시경제가 또 우리를 만약에 정말 도와주지 않는 쪽으로 나타난다면 90K를 이탈할 가능성도 뭐 1%라도 열어두기는 해야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바라지 않는 시나리오기는 한데 만약에 앞자리가 다시 8 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경우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조금 살펴볼 수 있을까요? 뭐 제가 자료 준비한 것처럼 거시적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일단 근데 뭐 사실적으로 이제 제가 뭐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거시경제가 충격적으로 나올 확률은 기존 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연준에서도 이번 연도 원래 점도표를 보시면 이제 0.2 이제 25pp 정도가 이번 2020년도는 금리를 인하시킬 거다라는 말이 나오지만 네. 현재 연준 의사 관련된 분들과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는 100pp 정도가 인하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1월 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1월 달은 일단 90K 이탈되더라도 되돌림이 나올 거기 때문에 되돌림이 나올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실 이거는 좀 낮은 확률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험 회피 뉴스라든지 이렇게 거시경제 이런 내용들이 안 좋게 나오면 저는 무조건 탈출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90K가 깨지고 이제 86K가 깨져버리면 이제 팔자도 7로 바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우리가 정말 생각하기 싫은 경우의 수기는 한데요. 가능성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어두기는 해야겠죠. 하락이 만약에 나타난다, 90K가 무너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빠르게 현금 확보를 할 수 있는 전략들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상승을 내다본다고는 했지만 마냥 상승만 바라보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렇게 그때그때 경우의 수에 맞춰서 전략들을 다 품고 있으시니까요. 전문가님의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 24시간 동안 꼭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 시장 안에서 좀 변동성이 많이 나타났던 요즘이었습니다. 이런 변동성에 내가 정말 치가 떨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전문가님은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가 이제는 정말 싫은 단어가 됐어요. 변동성. 너무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많이 지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제가 이제 왜 위아래 움직이냐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이런 옵션 만기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는 사실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하는 게 추격 매수입니다.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답답하시더라도 거래량은 없지만 상승폭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이런 우리 코인 친구들을 사셔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A라는 코인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단 3% 정도만 내가 먹어야겠다 이런 나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돈을 많이 잃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코인에 투자가 들어갔을 때는 비트코인 레벨을 확인하시고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뒤에 내용도 있지만 분할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분할 접근으로 해서 내가 이 코인이라는 이 종목 한 개를 운영을 해가지고 돈을 벌 생각을 해야지 그냥 올라가고 있으니 사는 그런 습관적인 투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뭐 만기 옵션 만기라는 내용을 개인 투자하시는 분 낯서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런 그 데이터 값만 내가 좀 공부를 하면서 이 현물을 DCA 방식으로 이제 매수를 하는 습관만 가지신다면 참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변동성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되는지 딱 3가지 포인트로 짚어주셨죠. 이런 부분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리스크 관리라는 건 도대체 어떤 큰 틀에서 하는 걸까?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매수를 하더라도 분할로, 매도도 분할로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투자라는 게 사실은 방법에 대한 정답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번 한 달, 1월 달 기준은 2월 달은 잘 모르겠지만 상승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정말 웃긴 거는 하락장보다 상승장일 때 더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항상 우리가 분할 매수, 쉽게 말씀드려서 레벨을 지정한 다음에 내가 이 레벨에 맞춰서 매수를 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느낌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평균 단가를 내가 만들어야 돼요. 혹시나 내가 좀 늦게 매수하셨으면 비중을 나눠서라도 내가 생각했던 평균 단가를 맞추려는 그런 투자 습관을 가지셔야지만 됩니다. 오늘 당장적으로 올라갈 것 같지만 사실 또 사다 보면 내일 떨어지게 되는 게 투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현금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제가 맨날 드리고 있고요. 네 번째는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라는 거는 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운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그 포트폴리오 만드는 그걸로 내가 이번 달에 몇 프로 정도 수익을 냈는지 그런 습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벤트, 뭐 CPI라든지 이런 거시적 발표가 있을 때는 웬만해서는 추격 매수하는 거를 절대 금지하시는 게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이 추격 매수를 굉장히 잘하는데 그 잘하는 걸 좀 내려놔야 된다라는 얘기 해주셨죠. 이런 부분들 꼭 체크를 하시면서 전략들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빠르게 전문가님과 실시간 시장 체크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먼저 얘기 나눠볼까요? 일단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95K를 앞두고 이제 지금 무너졌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반등을 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97K에서 100K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일의 비트코인에 대한 내용은 별로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 게 없는 부분이고요. 네. 제가 한 가지 좀 관심 있는 종목을 좀 들고 왔는데 어제 랜더 토큰이 12% 정도가 움직이더라고요. 이 랜더 토큰은 AI 관련 대장 코인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그 제가 월드코인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렇게 좀 AI 코인 지금 현재 이제 방향성이 지금 틀어서 상승이 주는 구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심 종목도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보고 판단해서 좋은 결과값이 나오셨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이 관심을 두고 있는 코인까지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